도전 수익률 10배, 텐베거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반등은 반등이지만 또 이런 기회에 또 매수해볼 종목 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에 받게 되지 않는 이번 한 주 또 똘똘하게 잘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 강주혁 대표님, 네.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에 눈에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책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연휴 무슨 책 쓰세요? 주식 책 씁니다. 주식 책. 일단 책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텐베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 중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 하나 언급을 해드리면 텐베거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텐베거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주식을 사서 돈을 벌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이실 텐데 사실 그거는 지금이 2월 달인데 2월 달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보통 많이 나오냐 하면 3월부터 찾으시면은 올해 먹거리를 찾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1, 4분기 실적이 나와줘야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1, 4분기 실적 나오는 게 4월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4월 달, 3월부터 4월 사이에 일단 실적 보고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번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신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통은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3월까지는 뭐로 많이 움직이냐 하면 정부 정책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는 보통 이제 12월 달, 11월 달, 1월 달에 뭐가 많냐 하면 정부가 간담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부분에서 뭘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담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 안에서도 성장성에 대한 텐베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그 시기가 5월 달로 조금 늦춰졌어요.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텐베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에서만 종목을 찾고 만약에 지금이 마이너스가 났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식은 3월부터 시작입니다. 어차피 1, 4분기 실적이 기업이 이제 12월 달에 IR을 하고 난 다음에 이 IR 했던 부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밝혀지는 부분이 1, 4분기 실적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텐베거로 준비를 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KT입니다. 재미가 없죠. KT라고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 게 보통 돈이 됩니다. 운전도 초보 운전일 때는 가슴이 뛰지만 운전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누가 운전해줘 그러면은 귀찮아지죠.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살 때 가슴이 떨리면은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왜 KT를 말씀을 일단 해드리냐면은 KT는 다른 SK텔레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LG U+도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뭐 KT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얘들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텐베거를 찾는 가장 중요한 과정들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주가가 현재 위치 자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전의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 주가가 완전 바닥에서 이제 조금 헤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7년도, 2008년도 고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KT는 KT이기 때문에 못 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통신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하고 LG U+는 이미 2008년도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KT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이제 LT 4G 넘어가면서 KT가 LG U+한테 2위의 자리를 내주면서 그러한 흐름이 일단 보였는데 5G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고도 조금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 사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5G로 갈 게 갑자기 3G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G로 간다는 얘기는 회사의 규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모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KT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손절가를 일단 3만 원으로 제시는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손절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는 종목이 나중에 되면 돈이 되듯이 일단 손절가 생각하지 마시고 매달 뭐 내 월급의 한 10%, 20% 정도 모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3만 원이 이탈이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밀렸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두시고 1차 목표가는 소소하게 일단은 한 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KT는 사실 그 5G라는 거,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기회이자 리스크일 수는 없을까요? 일단 그 5G로 가는 부분에서 4G하고 5G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장비를 들이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KT라든지 LG U+, 그리고 SK텔레콤이 장비를 같이 쓰다가 마지막에 장비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정부 보조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욱더 커져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면은 KT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된 회선 자체는 일단은 KT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머지 회사들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KT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뭐 텐백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는 종목이 돈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또 명언을 해주시면서 KT에 대해서 목표가 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장에서 사실 브레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충원 대표님이 기가 차시나 봐요. 네, 오늘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들고 또 텐베거에 출연을 해주셨을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이라던가 주변에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을 찾으려는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데 오늘도 최근에 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주는 이제 앱코를 말씀드리도록 앱코요?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아닌가요? 네, 2020년 12월이니까 이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장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진단키트 업체들이 굉장히 잘 가죠. 근데 항상 우리가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는 진단키트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행주를 보시면 노랑풍선이 5% 상승하고 있고 모두투어도 5.6% 상승하면서 코로나 피해주와 코로나 수혜주가 동반 상승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저는 요즘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에서는 아예 그냥 독감처럼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규제를 좀 푸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단키트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단순하게 여행이나 이런 코로나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앱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PC방 관련 수혜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2달 전만 해도 12,450원까지 거의 상장가 대비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완전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1월 19일에 나오면서 앱코가 오히려 게이밍 기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임이 부각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돌입했다가 약간 풀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회사를 4달 전에 이제 마곡에 있는데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올해 실적 추정을 했을 때 PC방에 대한 기존의 과거의 매출 발생했던 거를 다 제외하고도 이미 실적은 올해 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게이밍 기어만 좋게 봤었던 회사가 왜 실적이 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 이 회사가 이게 업계 1위를 갑자기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가 PC방 가면은 과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뭐 라면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흘리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회사가 방수랑 방진이 되는 OEM 대량 생산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왔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거의 실적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외 쪽으로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게 미국 아마존 B2C에도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독일, 스페인, 일본 같은 해외 국가에 지금 45개국 정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갔을 때 이 회사 뉴라이프 가전이라는 사업 부문도 있는데 이게 써보신 분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선 욕실 청소기 네오스핀,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샀거든요. 사서 이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갑자기 저희가 본사에 갔을 때 직접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뭐 게이밍 기기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형 가전 제품이 저기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많이 팔릴까를 보면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만 하더라도 615만 가구에서 2020년도 660만 가구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서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회사의 패드뱅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나온 거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패드뱅크요? 네,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한 번에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다 충전이 돼요. 그런 게 지금 국책과제로 사실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7월 달에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 충전함 시스템이 패드뱅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바로 동기화도 되고 원스톱으로 이게 따로따로 다운로드를 다 받지 않아도 알아서 다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한 대당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인데 아무래도 내년서부터는 이 회사의 매출에 차지하는 게 거의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봤을 때 이게 이제 PC방 기기가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가전 부문의 매출 증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그린 스마트 스쿨 수혜가 본업이 될 만큼 오히려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 사실 올해도 PC방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하반기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 다 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이제 최근에 받았던 수급의 영향을 보면은 충분히 오히려 저점 매수 과대 낙폭에 의한 매수로 충분히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손절가는 그래도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으니까 다시 한번 밀리면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좀 보수적으로 봐서 13,000원 정도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 앱코를 보니까 매출액의 22%가 소형 가전이고요. 대표님 말씀을 쭉 보면 이 소형 가전이 메인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재구매 의사가 로열티하고 상당 부분 직결될 텐데 에코를 탐방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AS 부분의 투자는 어떤가요? AS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일단은 1인 가정인데 그런 AS 관련해서도 따로 부서가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뭐 저도 이용자로서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뭐 나중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교체 수요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사업 부분이 그렇게 매출을 최근에 25%까지 끌어올린 시간이 사실 얼마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AS에 대한 이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런 마케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0년 상반기가 보시면은 지급 수수료하고 광고 선전비가 3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8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나오니까 그거를 또 마케팅비로 활용해서 오히려 더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AS에 대한 부문도 나중에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매출에 대한 성장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뭐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코에 대해서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것도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미국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 쪽 컴퓨터 쪽이 미국 매출 비중인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충원 대표님의 템베거는 앱코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 그 전에 가지고 오셨던 템베거 ABL 바이오가 오늘도 좀 상승 탄력이 좋았어요. 물론 지금은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ABL 바이오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도 좀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차백신 연구소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면역 증강제를 이제 플랫폼을 해서 이제 차세대 백신이나 이제 면역 치료제에 관련된 바이오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그에 대한 뭐 대체제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백신의 이제 종류라고 하면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바이럴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항원 백신을 쓰고 있는 노바백스 이제 관련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항원에 무조건 이제 이 차백신이 들어가는 면역 증강제에 대한 부분이 첨가제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바백신이 이제 1월에 이제 국내에서 약 4천만에 대한 선구매는 일단 한 상황이고, 이제 이번 달 둘째 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항암 백신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이 차세대 기술인 엘판포라고 기술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엘판포 기술이 이제 면역 증강제에 대한 플랫폼이 실제적으로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도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1920년대에 알룸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약 3개 회사, GSK나 이제 노바티스, 그리고 이제 다이나백스와 같은 3개 회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차백신 연구소가 그 중에서 이제 그 면역 이제 원석이 가장 우수한 데이터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에스톤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2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이전 단계인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백신 개발사 약 20군데 회사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반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합성 항원 백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 약 수백만 명에 대한 접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실적에도 조금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대상포진 백신이 있고,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치료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 백신이 3가지가 있는데요. 약 7월 전후로 해서 임상 중간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약간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 상반기는 코로나19, 하반기는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단과 하단도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12,0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을 거고요.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차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오늘 템베거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